우리가 지역 현안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도 그 광주형 일자리 얘기했습니다만 네. 이게 뭐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보다 더 위중한 상황으로 병을 더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 더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네. 뭐랄까요? 노동계에서 그 투자 유치 협약서를 파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번에 저희들이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든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임원진의 하향, 뭐 임금 하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 계속 해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난 14일 날 네. 파기를 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탈퇴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예, 참여를 하지 않겠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축이죠. 노사정. 이제 거기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노사민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노사민정에서 노조라는 그 한 축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네, 이제 우리 협약서. 노조는 이번에 빠지겠습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선언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협약서 문제인데 네. 핵심 노동이사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계속 노동이사제를 요구를 했고 네. 근데 광주시하고 글로벌 모터스 설명을 들어보면 협약서에는 노동이사제라는 명시적 없다. 문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주요 정보를 네. 노동계나 근로자한테 수시로 공유를 하고 네. 그다음에 노동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 네. 이게 바로 노동이사제를 풀어서 설명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노동계 주장이죠. 네. 근데 결국 노동이사제는 현대차가 못 받아들이니까 네. 노동계가 이제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불참을 선언하는 순간 광주형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현재까지. 노사 민정 그다음에 사회적 대타협, 사회 통합 이런 그 상생 모델인데 노동계가 거기에서 불참한다는 것은 그 상생의 큰 축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패가 달 수 없는 거죠.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 명패가 달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된 게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인데 네. 당시 이제 폭스바겐의 상황들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상황하고 폭스바겐의 오토 5000하고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아우토 5000에서는 실업자가 막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혹은 뭐 실업자가 양산되거나 이런 사태가 아닌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자동차를 통해서 국내 투자를 만들고. 근데 얘가 다른 사람은 사실 광주시하고 정부였죠. 여기는 얘가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그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얘가 달았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나 정부가 제안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투자를 일단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졌고 특히나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임금 절반을 양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아니라 동일 노동에 어떻게 보면 절반 임금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 정도까지도 못 해주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근데 이제 그 노동 이사제 관련해 가지고 노동형 그 이사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스타일 자체도 독일의 폭스바겐하고 현대자동차하고는 엄청 다르고 여기는 강력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오너 중심의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한 토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자 그래가지고 기업이 노사가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관계된 모든 지역사회가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게 이해관계형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현대 주주 그 자본주의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강력한 오너가 이끌어가는 기업에서 노동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현대자동차에서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 노조가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대 자동차의 오너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강력하게 노동이사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협약서가 나오는데 6년이 걸렸는데 네. 그 협약서에 나오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현대차는 안 들어가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광주시나 정부에서 뭐 어느 정도 보장을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끌어들여가지고 한 건데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내가 이 지금 현재 똑같은 울산 공장하고 똑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지금 광주에 들어간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쟁의가 그 심각해지는 상황까지는 절대 우리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대 주주로 들어왔고요. 네. 이 투자한 돈이 한 437억 그러니까요. 정도입니다. 네. 근데 437억이면 전체 이제 글로벌 모터스의 자본이 한 지금 보니까 5,700억 정도 되는데 아주 10% 미비하죠. 7.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아직도 불안하다. 야, 내가 지금 노동이사제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광주시의 역할이 좀 아쉽다. 왜 아쉽냐면 현대차는 노동계가 사실 주도하는 형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고 노동계는 현대차가 주도하는 현대차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회사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끼어있는 광주시나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저는 좀 약간 이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현대차의 어떤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정몽구 회장은 지금 일선에서 이제 후퇴하셨잖아요. 정몽구 회장은 끝까지 투자를 반대했죠. 반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의 독특한 그 노사 관계 문화인데 아주 적대적인 관계이고 대립적인 대립적인 관계죠. 관계입니다. 예. 근데 역설적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현대차 노조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영 참여 범위가 많답니다.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 충돌하면서 노조는 쟁취한 거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내준 뺏긴 거죠. 거죠. 네. 이걸 갖다 전문가들이 갈등적 담합 구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서로 갈등하면서 주고받고 그 상황에서 쌓인 게 뭐겠습니까? 노사의 불신이죠. 불신이죠. 네. 회사는 노조에 대한 불신이고 노조는 회사에 대한 불신이고 이 강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일 수 없죠. 네. 방금 광주시 역할 말씀하셨는데 네. 광주시는 이도저도 못하죠. 사실 그렇죠, 지금. 벙어리 냉가서 말고 있죠. 노조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담은 거니까 이건 뭐 노동이사제에 준하는 거다라고 현대차는 생각하고 싶을 것이고 노동계는 그건 노동이사제를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뜻대로 안 되네 하면서 지금 서로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 노사민정 모델에서 가운데 이 맞선을 보게 한 이 광주시하고 정부 명확한 걸 해주지 않는다는 이건 도저히 답을 찾기 어렵네요. 군산형 일자리에서 네. 민주노총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어렵기도 하겠거니와 네. 노동이사제를 당연히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게 더 급한 게 아니니까 양보를 한 게 뭐냐면 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참관만 하자. 예. 옆에서 보기만 좀 하자. 군산형이 군산형이 네. 그걸로 이제 일단 절충을 했어요. 네. 일단 절충을 했는데 네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광주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물밑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해 나갈 과정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예 안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이걸 받아들일지 그다음에 어떤 그 노조의 그 어떤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현대차가 회사가 이마저도 수용할지 이런 부분이 다 불투명하죠. 노동계가 그 뭐라고 했냐면 한국노총이 이달 말에 청와대 앞에서 그 광주형 일자리 파기 선언식 하겠다. 네. 이게 좀 엄포를 놓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또 반대로 또 극적인 마지막에 서로 협상 여지도 타결 여지도 있나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나요? 이게 지금 서로 명분을 쌓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게 광주시나 정부가 현대차 입장만 반영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이런 명분을 좀 쌓아가고 있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광주시나 정부가 이 지원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를 하면서 네. 주거, 뭐 보육, 문화, 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지원책 자체도 약간 좀 불신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주거를 만약에 현재 광주도시공사나 LH공사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이 노동자들을 넣는다면 지금 광주 전역에 한 12곳 정도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죠. 그분들이
그것도 아주 작은 평수예요. 작은 평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평에서 15평 내외의 행복주택인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 다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기 그 산다는데 지금 저기 주택 부지를 확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육이나 문화나 의료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집적해 살아야 됩니다. 집적해 살고 이분들한테 그야말로 정부나 광주시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퍼졌다는 것은 좀 서로 명분을 확실하게 좀 갖고 또 그러네요. 전담팀도 만들고 좀 뭐 포항제철 우리가 뭐 노랑병원이라 얘기한 것처럼 포항제철 그 사택에 있는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자존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여천공단 사택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현재 그것도 사회적 임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 6명의 연봉을 2억 받고 그런다니까 이제 또 심리적으로 또 반발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영원 상대의적 부분이고요. 그 두 분께서 결국 이제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공장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참 이게 이렇게 길게 논의한 내용을 이 모습을 보려고 한 건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노사 상생한 취지가 사라지는 이 노동기업시 완성차 공장 설립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건 문제점 뭔지 한 말씀 저는 주시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장 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광주형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그 측면도 있지만 일단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수요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가 그 사회조사를 한 걸 토대로 발표를 한 걸 보면 광주형 일자리를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을 겁니다. 공장을 짓는다. 그다음에 현대차가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안 건드리고 현대차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일단 지을 겁니다. 짓고 나서 이제 노조하고 어떤 그 다시 한번 그 대화를 시도할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경찰을 만든 충청도에 내이 만든데 동화 어딥니까? 동해 오토처럼 이렇게 전락할 그런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좀 한 가지 좀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당사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노동계가 지금 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일자리가 생겨서 일할 사람들이 자기 연봉이 지금 이미 결정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 임금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에 지어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이 정도 임금을 받고도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앙에 서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 보육, 문화, 의료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 어떤 광주시나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노동자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좀 많이 좀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정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현안 분석관 썰록 김기봉 전남일보 취재부장,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